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4주 강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물리의 핵심을 공부했습니다. 물리란 자연의 기본 법칙을 다루는데 그 기본 법칙이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라고 했죠. 뉴턴의 운동 법칙은 그런데 뉴턴이 프린키피아에서 몇 년에? 1687년에 프린키피아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을 설명했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세 개의 법칙으로 나눠 설명했다라고 했죠.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인데 이 관성의 법칙은 그냥 힘을 안 받으면 등속도 운동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아무 기준계에서나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관성계에서만 성립하는데 관성계를 정하는데 필요한 법칙이다. 그 다음에 제3법칙은 그냥 작용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이런 법칙이 아니라 뉴턴 시대에는 힘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3법칙으로 하여금 힘이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해줬다. 다시 말하면 힘이 저기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물체가 있고 A가 B한테 힘작용한다 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F는 M에 의해서 힘의 역할을 분명히 해줬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뉴턴의 운동법칙을 직접 적용해서 행성들의 운동에 적용했더니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면 문제에 따라서는 대상 물체가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서는 또는 힘이 어떤 힘이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제일 쉬운 거였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뭐였습니까? 일정한 힘을 받을 때 공중에 물체를 던지면 중력이란 일정한 힘을 받죠. 또는 빗면 위에서 내려올 때, 도르래에서 이렇게 굴러갈 때, 마찰에 있는 수평면을 갈 때, 이럴 때 항상 물체가 일정한 힘이란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힘의 크기와 방향이 안 변하는 그런 힘을 받을 때는 우리 어떻게 풀면 된다고 했냐면 그냥 가속도만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은 원칙적으로 뭔지 다 알아요. 등가속도 운동 식을 압니다. 가속도가 A일 때 등가속도 운동의 XT는 2분의 1 AT제곱 더하기 V0T 더하기 X0였죠. 네, 그 식을 갖다 적용하면 되니까 등가속도만 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어려워지면 힘이 일정한 힘이 아니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라는 이때는 가속도만 구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란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미분방정식 풀기가 엄청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는 물리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가지고 식을 풀기가 쉬운 형태로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바로 그런 것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물리량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도입한 그런 물리량이다라고 하면 이제 좋겠어요. 사실은 일정한 힘만 받는다라고 하면 가속도만 구해가지고 풀면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풀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일과 에너지라는 개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과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했더니 그것이 나중에 이제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는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직접 적용하는데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과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기 직전에 먼저 일을 먼저 정의를 해서 일이란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힘이란 반드시 A가 B에게 힘 F를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A가 B에게 얼마만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돼요. 일만 공중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A가 B한테 일을 하는데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야지 되냐면 어떻게 해야지 일을 한다고 하냐면 A가 B한테 힘을 작용하면서 이동시켜야지 됩니다.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일 안 하는 것이고 이동시키지 않아도 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밀어야지 돼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상자가 있으면 그 상자를 내가 계속 힘을 가하면서 밀고 가야 돼요. 가다가 놓으면 그럼 또 일 안 하는 거예요. 힘을 작용할 때만 일하는 겁니다. 힘을 작용할 때. 그래서 힘을 계속 작용하면서 D만큼 밀고 갔다고 하면 힘과 밀고 간 변위가 다 벡터죠. 일은 스칼라형입니다. 그래서 힘도 벡터고 변위도 벡터인데 이동한 변이 벡터인데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일을 만들려면 어떻게 곱하면 되겠어요? 벡터와 벡터를 곱해가지고 스칼라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배운 스칼라 곱을 해주면 됩니다. 일은 F 덧D 이렇게 스칼라 곱을 해주는 거예요. 이 스칼라 곱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F의 크기 곱하기 D의 크기 곱하기 그 사이각의 코사인 세타죠. 자, 이게 바로 일의 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F와 D가 다 0이 아닌데도 1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코사인 세타가 0이면 코사인 세타가 언제 0입니까? 세타가 90도면. 그래서 힘을 작용한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90도면 일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힘을 작용했는데 이동한 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사실은 힘의 방향은 이동한 방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를 보세요. 막 이리로 쫙 날아가요. 그러면 이 물체한테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지구가 잡아다니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잡아다니는데 어디로 날아가요? 이쪽으로 날아가죠.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과는 직접 관계가 없어요. 직접. 그래서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만약에 수직이라면 이때는 일을 전혀 안 한 것이다. 우리 원운동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운동 하려면 줄을 매달죠. 이 줄은 어때요? 물체를 중심적으로 잡아다니죠. 근데 물체는 어디로 움직입니까?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때요? 수직이죠. 이런 때는 힘이 원운동 시켜주는 힘은 구심력인데 구심력은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일을 이렇게 정의해 놓으니까 일이 0보다 크지 않고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어요.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0보다 작습니까? 90도보다 크면 0보다 작습니다. 그때는 일이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일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에너지를 정의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일도 나중에 이제 더 다시 설명할 거예요. 에너지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뭘 정의하고 대학교에서 뭘 정의하면 조금 바뀌는데 좀 멋있게 바뀌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정의가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 하면 내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물체한테 힘을 가하면서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반드시 누가 누구에게 한 일이라는 식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에너지는 누구의 에너지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A의 에너지, B의 에너지. 일은 A가 B한테 한 일이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너지면 뭔지 몰라요. 에너지가 뭔지를 알려면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이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이것은 이놈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열 에너지. 뜨거워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질량 에너지. 질량을 갖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앞에는 반드시 무슨 글자가 있습니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건 이거 다 똑같은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조건이 맞으면 뭐 항상 아무렇게나 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바뀝니다. 단 바뀔 때 양은 보존이 돼요. 그래서 한 형태의 10이라는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가면 10만큼만 가지 그게 11로 가지는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에너지가 저절로 커진다든가 또는 없던 데서 생긴다든가 또는 있던 데서 없어지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처음 생긴 그 양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이래요. A가 B한테 일을 했다. W만큼 일을 했다.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A의 에너지는 일을 한 만큼 줄어듭니다. 일을 받은 B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내가 일을 받으면 내 에너지가 증가해요. 대신 내가 일을 하면 내 에너지가 감소해요. 이건 마치 뭐예요? 돈이 나한테 오면 내 잔고가 올라가고 준 사람은 잔고가 내려가죠. 근데 잔고가 0이면 돈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0이면 일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B한테, 내가 A면 B한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일을 하면 에너지 받는 놈은 올라가고 준 놈은 내려간다. 그런데 내가 일을 받았더니 내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할 때, 아까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에너지 증가한다 그러면 뭐가 증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 어떤 에너지가 증가했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조건마다, 경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미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있으면 그때마다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일은 0보다 작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일을 했다. 내가 0보다 작은 일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를 더하면 일을 더하면 에너지는 줄어들죠. 그래서 0보다 작은 일을 받으면 내 에너지가 증가하고, 대신 A가 0보다 작은 일을 하면 어때요? 그 에너지는 늘어나겠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F 곱하기 D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쓸 때는 사실은 어떤 가정이냐면, 이동하는 동안, 내가 물체를 힘을 작용하면서 이동하는 동안 힘이 안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그 안 변한 힘 F를 쓰겠죠. F가 3이다. 근데 5만큼 이동했다면 3 곱하기 5를 하겠죠. 근데 F가 이동하면서 3이다가 4다가 5다가 이렇게 바뀌면 F 곱하기 D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짧은 간격으로 나눕니다. 먼저 델타 X만큼 이동할 때를 먼저 봐요. 근데 이렇게 짧다고 하면 그때는 어때요? 너무 구간이 짧으면 그 사이에 힘이 변할 그 차이가,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주 짧으면 힘 변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힘 거의 안 변한다고 하고 그냥 fx, 델타 x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짧은 구간에서는. 그래서 짧은 구간을 이동할 때 한 일은 조그만 일이니까 델타 오메가 이렇게 쓰겠어요. 델타 오메가는 fx, 델타 x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가 보인 것처럼 이렇게 짧은 구간으로 잔뜩 잘라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각 구간에서 한 일, 이거는 그 구간 동안은 힘이 안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F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이래서 다 더하면 전체 일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 짧은 구간을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게 만들면, 우리 차분 미분 배울 때 만들었죠. 배웠어요. 델타 X가 굉장히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미분이 되죠. 그렇게 미분이 됐을 때 다 더한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힘의 경우에는 일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힘 곱하기 dx 해서 처음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적분을 해가지고 일을 구한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일을 구하고, 이 일을 받으면 받은 물체는 그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고 준 물체는 그만큼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그러면 이런 일과 힘과 일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뉴턴의 운동방정 풀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자, 이런 걸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도입해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쉽게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까? 안 합니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쉬워진다라고 했죠. 네, 바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